이것은 아주 오래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강과 산이 있었고 그 안엔 무수히 많은 생명의 소리가 사람에겐 들리지 않는 삶의 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태고 쪽부터 흘러온 과거와 역사이자 앞으로 우리 후손이 살아갈 터전, 바로 갑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들리듯 들리지 않는 듯 수천 수만의 소리로 대전 시민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갑천. 지금부터 갑천의 숨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볕 뜨뜻하고 바람 살랑이는 가을 초입. 대전 역사문화 전문가이자 대전 체험 여행 협동조합 대표 안효정 씨는 특별한 여행객과 갑천에 왔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수영군입니다. 오랜만에 갑천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뭔가 집을 가는 느낌이라. 집을 가는 느낌? 많이 아니야. 가봐가지고. 그렇지. 요즘에 갑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그러니까 야영도 하고 캠핑도 하고 또 최근에는 자전거 길이 잘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오더라고. 예. 요즘에는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하천을 걷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처음에 막 갑천 다닐 때 별로 사람이 없었잖아. 그쵸. 요즘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갑천 상류를 두런두런 걷다 말없이 자연을 바라보다 다시 멈춰서니 문득 추억이 스칩니다.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태명이라고 하잖아. 뱃속에 있을 때 이름, 부르는 이름. 내 이름이? 엄마랑. 그렇지. 갑천? 그렇지. 너 갑천이라고 불렀잖아. 갑천아, 갑천아. 안 갑천? 막 이렇게 불렀지. 근데 왜 갑천인데? 그때 아빠가 갑천에 굉장히 많이 미쳤었지. 그래가지고 매일 왔지 매일. 뭐 할 때가 제일 좋았냐 갑천에서? 고기 잡을 때. 고기 잡을 때? 그때 키웠던 물고기 기억해? 어떤 물고기 키웠는지? 납자루. 납자루. 납자루가 요만한 거잖아. 돌고기. 돌고기, 그렇지. 돌고기는 특징이 옆줄이 왜 진하게 이렇게 선이 있잖아. 돌고기. 맞아, 납자루, 돌고기. 그 다음에 굉장히. 아버지와 아들이 추억을 쌓던 비밀의 정원은 이제 시민 모두의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시민의 품으로 삶으로 흐르는 갑천. 대둔산 자락을 굽이굽이 올라 물소리 바람소리만 얕게 들리는 더욱 고요한 곳을 향해 오릅니다. 바로 그곳에 갑천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천이나 강의 발원지들을 보면 대부분 땅 속에서 솟아나거나 계곡에서 흘러오는데 이 갑천의 발원지인 장군 약수터는 특이하게 바위에서 그 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바위에서 물방울들이 떨어져서 수많은 물방울들이 떨어져서 모인 게 이 장군 약수터거든요. 갑천의 발원지인 대둔산 태고사 부근 장군 약수터입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을 한 방울의 물이 대둔산을 흐르고 벌곡천을 만나 금강과 합쳐지며 도시를 품습니다. 저희가 둔산에 그 둔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지명의 이름이 대둔산의 끝자락이 둔짐이 공원이거든요. 그렇게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대둔산 자락에 오대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에서 안평지맥이 시작을 하는데 안평지맥이 쭉 가다가 한밭수목원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갑천의 물줄기도 이 대둔산인 장군 약수터에서 시작을 해서 한밭수목원 앞으로 해서 흘러가서 금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한밭수목원에서 산줄기하고 물줄기가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중환의 지리서 택리지에는 복고 총론, 즉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논하면서 지형과 경제, 인심과 산수를 밝혔는데요. 갑천 일대가 으뜸이라는 겁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이제 금강지류로 이제 우리 분류가 되고 있는 갑천이라는 하천이 가장 이제 큰 하천이고, 또 갑천으로 유입되는 또 두 개의 하천이 더 있습니다. 대전천, 유동천 이렇게 해서 그런 하천들의 말하자면 충적지와 주변에 있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이런 분지형이죠. 따라서 이 갑천 지역, 다시 말하면 대전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오늘날 같은 이런 대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 토대는 역시 갑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족대 하나로 온 가족이 단합이라도 한 모양인데요. 갑천 물고기 탐사 현장입니다. 자, 여기 바위 있는데 한번 해보자. 오, 고기 온다. 고기 와. 고기 온다. 다자 들어. 자. 이야, 이거 헛하겠네. 제 어렸을 때는 뭐 고기도 진짜 많았고, 그리고 고기 잡는 것도 뭐 자주 가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뭐 행사처럼 어쩌다 한번 하는 일이 됐고, 고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대도시 하천 중에서 갑천처럼 족대 하나로 물고기를 잡는 맑은 하천은 흔치 않습니다. 그 수변에 뭐 범람원이라든지 수변 그런 고수부지 등 이런 다양한 이런 어떤 이런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뭐 조류나 어류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식생, 그리고 주변의 조류나 뭐 포유동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갑천은 민물고기와 수생태의 보고입니다. 연해 하천에는 볼 수 없는 민물고기들이 밀집해 살고 있죠. 생태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뭐 계곡이 맑은 물을 생태계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생태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생명을 부양할 수 있을 때 좋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생명 간에 서로 각자 먹는 것들이 다르고
또 각자 생활하는 서식 기반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을 부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중요한 겁니다. S자 모양의 사행천으로 도심에 유일하게 원래 하천의 모양을 간직한 갑천. 이 안엔 어떤 물고기들이 숨쉬며 살고 있을까요? 갑천에 이제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물고기가 약 40여 종 사는 거로 지금 조사가 됐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조사했던 기록인데 아마 그게 최근 자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는 13종이 이제 40여 종 중에 13종이 우리나라 고유종이 좀 살고 있고요. 주로 이 갑천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쉬리, 또 눈동자개, 미오종개, 돌고기, 참마자, 피라미, 갈견이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다른 수개보다 물이 좀 많고 하천이 좀 크다 보니까. 모래나 작은 돌에 붙은 유기물을 걸러 먹으며 맑은 물에서만 사는 모래무지. 우리나라 고유종인 눈동자개. 모래에 몸을 파묻고 사는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특히 금강지류인 미호천에서 발견돼 이름 붙여진 미호종개는 이제 방류 행사를 할 정도로 법적 보호종이 됐는데요. 이 미호종개가 반갑게도 갑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미호종개가 들려주는 갑천의 숨소리인 셈이죠. 부분적으로 물의 흐름이 미호종개가 사는데 적당한 곳이 아주 좁게 섬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은 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좁은 지역에 한정된 개체수가 서식하는 경우는 한순간의 인간의 잘못으로 쉽게 멸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천의 미호종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수질과 그다음에 가는 모래의 유지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늘 모니터링 해야 돼요. 특히 갑천과 월평공원이 만나는 구간은 독특하게도 도솔산의 육상 생태계와 갑천의 수상 생태계가 만나는 지점인데요. 사람에게도 배산임수가 최고의 명당이듯이 생물들에게도 먹이가 많고 안락한 서식지가 명당인 것이죠. 갑천하고 월평공원이 있는 그 지역은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도 넓은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뜰에 사는 동물, 그 다음에 하천에 사는 동물, 그 다음에 숲에 사는 동물, 이것들이 사실은 상호 보완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독립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특징적인 것들은 하천 자체가 자연하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행한다고 하죠. 뱀처럼 이렇게 굽이쳐 흐르면서 주변에 작은 습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습지부터 큰 본류의 강에서 사는 그런 동물들과 생물들이 잘 어우러져 살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천의 생물들을 조심스레 만나볼 생각입니다. 제작팀은 갑천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월평공원 도솔산과 갑천이 만나는 총 6군데 지점. 이곳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작은 구덩이 안으로 모습을 쏙 감추는 녀석. 아마도 야행성인가 본데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1급인 수달입니다. 황급히 숲을 펄쩍 뛰어오는 녀석은 귀엽고 겁 많은 고라니들. 엉덩이 먼저 보인 너구리도 먹이를 찾으러 밥맛이를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평소 배설물과 발자국만으로 서식이 확인됐던 멸종 위기 2급 삭. 삭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도시에 사시는 시민들한테는 평소 잘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 굉장히 보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깝게 생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도시의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자연 환경과 생태계가 사람과 잘 균형을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동물과 생물들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게 사람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사람과 자연, 생태계가 공존을 한 번쯤은 꿈꿀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자연 생태계의 공존은 그리 어려운 명제가 아닙니다. 숲과 하천이 어우러진 생태적인 공간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있는 갑천의 숨소리를 말입니다. 대전의 도심 한중간을 흐르는 갑천에 아름다운 숲짓길을 봤어요. 갑천의 털을 잡고 숨쉬며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봤어요. 그 산에서 만난 작은 숨소리들, 그 숨은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아파트 사는데요. 그 동네를 이렇게 걸으면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랑 자동차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말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공간에 오면 정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나비도 날고 바닥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게 사람이랑 자동차뿐 아니라 정말 많은 생명들이 움직이면서 숨쉬면서 살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 천정현 씨. 정현 씨는 지난해 갑천에 숨쉬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움트는 생명의 위대함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원한 예술의 소재입니다. 이 월평공원 습짓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두 나무가 가까이 있어서 연결된 나무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 나무를 그때 주목해서 봤던 거는 이제 형태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두 나무가 이렇게 아주 세게 껴안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예, 참 힘껏 사랑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되게 강렬해서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정현 씨의 그림은 갑천의 숨소리, 숨은 소리란 제목으로 달력으로도 제작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기자기한 갑천의 생명들. 정현 씨는 1년 만에 다시 갑천의 숨소리를 그림에 담아봅니다. 언제 또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사라질지 모를 갑천의 자연들을요. 땅도 숨쉬고 있고 온갖 벌레들과 새들과 나비들이 이렇게 다
다 같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도 생동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안에서 갇혀서 아이만 보고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이 숨소리들을 느끼면서 이 호흡을 함께 느끼는 게 참 좋네요. 오랜만에. 네. 작가이자 한 사람의 시민이자 엄마인 정연 씨는 갑천을 그리며 작은 소망을 꿈꿔봅니다. 도심 속 마법의 숲 도솔산과 비밀의 정원 같은 습지인 갑천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를 데리고 오지를 못했어요. 이게 작년에 아이 낳고 키우기 바빠가지고. 근데 꼭 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때 그렸던 저 열리목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두 나무가 껴안은 것처럼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런 이곳에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들을 또 제 딸인 보미에게 들려주고 싶고 보미뿐 아니라 그 보미와 같은 그런 아이들 또 자라나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친구들한테도 영감을 주고 전염이 돼서 또 이곳이 그 친구들에게 그런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됐으면 그런 새로운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숨쉬는 땅, 뛰노는 꽃과 나무들, 생명의 소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정연 씨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갑천 상류의 물을 농사의 터전으로 삼는 증촌 꽃마을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갑천 상류 마을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잘 익었어, 이거 봐봐. 근데 좀 잘다. 떨어진 거 있네. 자, 봐봐. 근데 먹을만한 게 없긴 해. 찾아봐야지. 그거. 사각사각 할 것 같은데? 맛있다. 그래? 진짜 다네. 맛있다. 자, 이거 좀, 내 거. 야, 이거 먹어. 여기 갑천 상류에서 어느 시인이 말했죠. 대추는 저절로 붉어질 리 없고 절로 둥그러질 리 없다고요. 잘 연근 대추처럼 갑천 마을에도 많은 역사와 삶이 숨어 있습니다. 안효정 씨는 아주 특별한 대전 체험 여행객 수영군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줄 참입니다. 오다가 갑천에 마을들이 많은데 왜 많은 거야, 봐? 마을들이 네. 옛날에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물이지. 네. 그러니까 물가에 너무 큰 강가 말고 갑천 같은 이 정도의 하천 정도 크기 이런 데는 뒤에 산을 등지고 앞에 마을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 그런 거를 한자로 너 들어봤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내가 뭐더라? 배산임수. 그렇지, 배산임수라고 하잖아. 이 마을 한번 봐봐. 이 마을도 완전히 전형적인. 배산임수. 봐봐, 뒤에 산이 있지? 마을이 있지? 그 다음에 요 바로 앞에 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마을도 완전히 배산임수 지형이야. 그런 데가 곳곳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터 잡고 살기 아주 좋은. 대둔산에서 발원해 금강의 제1지류로 대전 수계 중 가장 큰 갑천. 갑천은 여러 차례 S자 모양의 곡선을 그리며 웅장하고 도도하게 대전을 관통해 나가는데요. 하천의 시작점에서부터 유역의 출구인 대덕구 문평동까지 본류 하천의 길이만 무려 73.7km. 갑천 유역은 예부터 사람이 터를 잡던 농경지로
지금도 목가적인 농촌 마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모양이 고리 같아서 붙여진 서구 괴곡동 고리골 마을도 그중 하나죠. 재치 있는 주민들의 문패만 봐도 마을의 분위기와 인심을 읽을 수 있는데요. 갑천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마을 사람들의 풍요로움이랄까요? 이제 우리 어려서만 해도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왕새우, 진거미 같은 거니 새우 뭐 이런 것도 많았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깔키 같은 걸로 이렇게 긁으면 모래무지 튀어서 나가면은 그거 잡아서 뭐 초장해서 이제 그냥 뭐 소주도 한 잔씩들 하시고 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봤으니까 이제 그런 옛 추억이 있습니다. 고리골 마을의 신목인 천연기념물 제545호 괴곡동 느티나무. 자연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산 고리골 마을 사람들에겐 700년의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온 느티나무에 마을의 젖줄이 되어온 갑천에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왔겠죠. 낙낙한 마을 사람의 인심이 예서 오는가 봅니다. 옛날에 김인현 그 가뭄이 얼마나 가뭄이 상당히 이제 가물었는지 몰라도 그 어른들 말씀에도 그때 다른 데는 모를 못 심고 했는데 여기는 물이 좋아서 모를 심고 해서 상당히 이제 여기 지역이 농토로 해서는 이제 A급지지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옛날에 땅 한마지기를 뭐 지금 말로 이제 팔아서 어떤 뭐를 한다 하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관저동이니 도안동 이쪽 뭐 저 정림동 같은 데서 여기 땅 한마지기 팔면 거기 가서 아마 대여섯 마지기 이상 샀는데 지금은 거꾸로 거기 한마지기 팔면 여기서는 10마지기, 20마지기 살 정도로 이제 바뀌었죠, 지금. 그런 하여간 상당히 지각 변동이 있죠, 지금도. 수천 수백의 시간 동안 따뜻한 볕 머금고 바람 타고 흘러 마을에서 마을로 자연에서 땅으로 사람에게로 풍요를 전해준 갑천. 촌 사람들은 수확철 되면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풍요로워져요. 농민한테 갑천은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죠. 뭐. 갑천이 잘못되면 농민도 잘못되는 거고, 갑천이 살아있으면 농민도 살아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동반하는 동반자죠. 뭐. 90년대 말 이후부터 갑천은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도솔터널, 갑천 고속화도로에 이어 현재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까지 대전의 마지막 남은 도심 속 자연 하천에 호수공원과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사람에겐 이롭다고 생각한 일들이 정말 자연에게도 그랬을까요? 개발 논란에 휩싸인 갑천은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싶을까요? 이 갑천의 이 생태적 가치, 이것은 가보면 알게 됩니다. 굉장히 그 생태적 가치가 높고 월평공원과 이 갑천은 하나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고 서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아주 하나 남은 대전에 하나 남은 아주 유일한 생태적인 보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생태적인 보고가 단순히 자연의 어떤 가치를 높이자는 게 아니라 대전 시민들의 삶 전체를 이 갑천과 월평공원이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 갑천과 월평공원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대전의 대기질도 좋아지고 산소의 공급 또는 미세먼지의 저감 또 온도의 저감 이 다양한 효과들이 같이 자연과 공존하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해야 할 너무나 많은 그 가치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갑천과 월평공원을 둘러싼 개발 논란이 한창인 가을 저녁. 갑천의 추억을 가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뭐 페트병 하나 가져가가지고 개구리알 집어넣고 도롱뇽알 잡고 그쪽에 옛날에 물이 첨벙첨벙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맑은 물이 있고 막 돌이 있고 정말 만화 속에 나오는 듯한 그
그 이미지가 저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이렇게 만년교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엄마들은 빨래터에 빨래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네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물고기 뭐 이렇게 줄 걸어서 물고기도 잡고 진짜 그때는 갑천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갑천과 월평공원에 대한 추억. 자연의 고마움들을 한참 동안 꺼내어 늘어놓다 보니 갑자기 말이 멈춰집니다. 참, 이 개발업자는 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까요? 글쎄요. 시는 왜 이걸 받았을까요?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는 그 환경이 참 지금 많이 걱정되거든요. 네, 너무 자꾸 개발을 한다고 하고, 네, 너무 그러니까 많이 걱정되고 가능하면 우리 월평공원을 이렇게 잘 유지 보존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도 여기 살았을 때 그런 기억들을 평생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갑천의 육상 생태계를 책임지고 있는 월평공원 도솔산. 이것 또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결정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연유산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도 산은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는 불가항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2017년 11월 초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월평공원 도솔산을 보존 자연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보존 가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라는 그런 어떤 훼손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라도 시급하게 좀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보존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시민유산으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까지 두루두루 평가가 되는 점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남겨줘야 하는 건 아파트일까요? 자연 그대로일까요? 직접 미래의 주인공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전 문정중학교 환경과학동아리 드림 리버 스토리 친구들입니다. 탄동천이 갑천으로 유입되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일대 탄동천 4지점. 문정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천을 탐사하며 이들의 생각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용존 산소량은 뭐냐면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이렇게 물속에 살아가는데 물속에 산소가 얼마만큼 녹아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 지금부터 이제 4가지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지금 탄동천이 이제 하루 쪽으로 지금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 오염이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뜨는 것보다 돌다리 가운데에서 물이 잘 흐르는 곳에서 물을 떠다가 우리가 수질 검사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탄동천에서 갑천이 만나는 지점, 그 물을 직접 채취해 수질을 알아보는 실험. 과연 문정중학교 학생들이 채취한 탄동천의 물은 얼마나 깨끗할까요? 팔 쪽에 가깝지, 팔. 물 환경 기준을 보면 7 정도 되면 어떻게 돼? 좋음하고 매우 좋음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음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야. 갑천에는 지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지류 중에 하나가 탄동천이거든요. 그래서 탄동천의 수질이 좀 깨끗해야지만 우리 그 대전의 그 젖줄인 갑천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류인 탄동천 그 상류를 잘 가꾸고 보존을 해줘야지만 대전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하천의 진짜 모습을 몸소 느끼는 학생들. 한 발 더 들여다보면 갑천의 숨소리는 보이고 또 들립니다. 지금 함께 동식물과 공존하는 세상에 살면서 주변 생물들이 서식지가 보존을 하고 또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동아리를 하게 되었고 조금 더 환경이 깨끗해지고 수질이 좀 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 탐사 활동을 마친 후에 토론 300여에 빠진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과연 어떤 걸 느끼고 또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물의 오염도를 잘 정화시켰다라는 걸 어떤 근거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 유관로 우선 탁한 정도나 탁한 정도를 유관 관찰하고 아니면 시약을 이용해서 pH나 COD, DO를 확인해서 pH나 COD, DO를 확인한다. 그러면 여기서 COD 측정을 해서 워터코인하고 고마리가 COD 값을 그럼 가장 많이 낮췄다는 얘기네? 네. 알겠어요. 환경이랑 인간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야 되고 환경이 없으면 인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깨끗하고 생태계가 잘 유지되는 그런 갑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갑천하고 월평공원에 얽힌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이거에 관심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길래 저도 공감을 되게 얻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속에 갑천을 느끼는 특별한 산책. 과연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느끼게 됐을까요? 갑천이 그냥 가끔 가서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밖에 생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애착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갑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대전시 자체가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랑 숨을 쉬고 있는지, 무엇 덕분에 숨을 쉬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소중한 이름 갑천. 하지만 미처 소중함을 몰랐던 곳 갑천. 그곳을 저마다 추억하고 느끼는 모습은 다르겠죠. 미처 몰라서 미안하달까, 지금 알아서 고마워한달까. 두 감정이 청년들에겐 모두 갑천입니다. 달밤 산책을 마치고 반딧불이를 보러 가기 위해 나선 청년들. 이들에게 갑천의 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람 냄새부터 다른 것 같아요. 풀내유 이런 거 참 좋은데 이 시간에 또 바람도 살짝 불면서 너무 케어되는 것 같아요. 이런 숲을 꼭 지켜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는 막 학업이다, 취업이다, 뭐 아르바이트다 해서 무관심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힘든 일상 속에서 마음의 안식처가 됐던 곳이었는데 그냥 그곳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갔고
아마 그 존재, 그 고마운 존재를 느끼려면은 아마 이곳이 사라지면 아마 느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저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이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갑천의 새벽 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 대전 사람들이 대전에 갈 데 없다라고 하도 아우성이어서 어떻게 하면 갈 때 대전에서 갈 만한 곳을 소개할까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만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저 또한 부족했던 거죠. 좋은 시기를 찾다가 새벽은 매일 오니까 해맞이도 가능하고 새벽의 그 신선한 느낌을 한번 느끼게 하고 그 새벽에 찾아갔을 때 그 장소가 훨씬 더 독특하게 나한테 좀 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해보니까 정말 그 감동이 낮에 왔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대전 체험여행 협동조합의 안효정 씨로부터 시작된 새벽 투어. 갑천의 새로운 얼굴을, 기이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릴 적 추억 속에만 보았던 반딧불이의 추억. 갑천 상류 지역은 늦 반딧불이의 주 서식지인데요. 아이만 잘 좀 보라. 네 다리 사료 다 빠져나가잖아. 밤마다 캄캄한 도심 속 전원 마을을 푸른빛의 희망으로 감싸는 반딧불이. 그 자연의 영험함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갑천이기도 합니다. 이른 새벽 대전 시민들이 증촌 꽃마을 느티나무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초성달 모양처럼 이렇게 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처럼 쌓여 있다 해서 월성산이라고 그래요. 이 산을 두 덩어리 나온 거예요. 새벽녘 갑천의 얼굴을 마주하는 바지런한 사람들. 정도인데 위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새벽 투어 국수입니다. 이렇게 설악산처럼 웅장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자연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그냥 편안함, 그리고 길가에 그 들꽃,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풍경이 좋네요. 낮에는 뭐랄까 그냥 바라보던 것도 새벽녘에 보니까 하나하나 풀잎에 맺힌 그 이슬부터 해서 새롭게 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자연의 어떤 그런 그 소중함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새벽녘 그 천변입니다. 봄에서 가을이 되고 하나의 결실이 맺는 동안, 자연이 흐르고 흐르는 동안 모든 순간에 갑천이 있었습니다.
갑천은 무수히 흐르며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주로 짓는 농사가 수도작인데 이 수도작이 갑천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벼농사가 힘들어요. 이제 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갑천물이 갑자기 줄거나 늘거나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또 그걸로 갑천이 항상 꾸준해주면은 그만큼 가을에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니까 참 좋죠. 갑천이 갑천이 농민한테 주는 혜택은 말은 안 하지만 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하지만 언제나 숨쉬고 있는 생명의 소리. 언제고 힘차게 살아있다고 말하는 갑천의 숨소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갑천의 숨소리가 들리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듣고 싶으신가요? 아빠 처음에 갑천 한 20년 전에 왔을 때 수질보다 지금이 조금 더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더 많이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고 그나마 이 갑천 상류에 이렇게 자연이 잘 가꾸어지고 또 보존되어지고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지.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좋은 하천 환경이 있다는 게 대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야. 갑천아, 만약에 네가 오염된다는 소식이 들으면 내가 꼭 막아줄 거고 너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게. 갑천아, 사랑해. 대둔산골의 작은 물방울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시민의 삶으로 흐르는 갑천. 갑천은 숨을 쉽니다. 즐기고도 요란하고 또 우렁차게 자연의 소리를 내며 생명이 움트는 숨소리를 오늘도 뿜어내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갑천의 소중한 숨소리, 숨은 자연의 소리들. 갑천에 숨어있는 수천 수만의 생명의 소리들은 오늘도 켜켜이 쌓여갑니다.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 got to go home. Let me go home. I'm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wanna come home.